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예상을 했던 대로 가처분 신청건이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 결정을 이제 거래소에서 했잖아요.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상패 금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디가 냈냐면 일단 이화 전기하고요. 이트론 정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디가 빠져 있죠. 네, 이 아이디도 정리매매일이 좀 하루 이틀 늦기 때문에 이 아이디도 후속적으로 아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과연 지금 상패를 금지하고 정리매매를 안 당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네, 아니면 정리매매를 차라리 당하는 게 나은 것이냐?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물론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정리매매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리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면은 이게 결론이 언제 나고 어떤 식으로 되느냐,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기업들이 꽤 있어요. 네, 꽤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고 어떻게 됐냐, 네, 이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런 부분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실적주를 한 종목 드리니까 이거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화그룹 주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답답하시고 참 그런 상황에서도 응원을 많이 주시고 한 부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하튼 EID, 이화전기, 이트론, EQ셀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제가 방송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릴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화전기 일단 공시 내용 먼저 보실까요? 상장 정리매매 보류 관련 공지가 떴죠. 이건 거래소에서 공지를 낸 거예요.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예정된 상장 폐지 절차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떴죠. 그리고 그 전에 이 공시가 이화전기 측에서 나왔어요.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상장 폐지 결정이 말이 안 된다. 상장 폐지하지 마라. 네, 이런 류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요, 여러분. 되게 빠르면은 한 두세 달 정도, 그리고 길면 뭐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런 정도의 기간이 또 소요가 되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물론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 가처분 신청권에 대한 결정이 지금 현재 이제 상폐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나올 소지도 없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거래소 금융당국에서는 상폐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고 빠르게 지금 매듭을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따라서 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나 다른 긴급한 소식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시고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어떤 사인을 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꼭 입장이라는 문자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화전기 이렇고요.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패턴인데 결국은 가처분 신청 냈고요. 이런 식으로 이트론이요. 그죠? 이 아이디는 정리매매 기간이 좀 하루 이틀 정도 늦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건에 대한 공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곧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아이디 같은 경우도. 여하튼 뭐 지금 입장에서는 거래가 정지됐을 뿐이고 분명히 상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의 장단점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유지를 하고 있고 정리매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쌍방울 광림 요거 말씀드렸고
조광 ILI하고 대유 요것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도 이제 가처분 신청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아직까지는 쌍방울에서는 그 가처분 신청 냈다는 공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까지 얘네들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광림 같은 경우는 이미 내 가지고 거래가 지금 현재 정지가 돼 있고 상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상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광 ILI라고도 있어요. 조광 ILI하고 대유 뭐 이런 경우인데 요것도 지금 현재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네, 1월 달에 금년도 1월 달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을 했어요. 조광 ILI하고 대유도 마찬가지예요. 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안 당하고 상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셀리버리 있죠. 셀리버리 이것도 작년 6월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거래 정지 중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여러분 우리가 그 최근에 몇 년 동안을 좀 본다고 한다면 또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 경우도 있어요. 상패금지 가처분 상패금지 그 결정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엔 디보스하고 네오리소스 네, 요거는 상장 폐지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인용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 여러분 간만우라고 아실 겁니다. 그리고 파트게임즈도 있어요. 요것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었던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는 거 아닙니다. 사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가처분 신청 낸 사례도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인용돼서 상패금지가 상패가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경우를 앞으로도 물론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기대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정부의 의지가 상장 폐지를 간소화하고 좀 상장 폐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법원이 어디에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거래가 돼가지고 여하튼 정리매매라도 돼서 좀 어느 정도 돈을 건졌으면 좋겠다. 환금에 대한 요구도 사실 많은 것만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죠? 하지만 이거에 또 좋은 점으로 본다면 일단 상장을 유지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이 매각, 그죠? 매각을 해서 돌파구를 찾는 방법하고 그리고 이제 경영진 물갈이 쪽도 계속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다는 방법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지금 현재 환금화 시기를 자꾸 늦추는 것은 좀 단점이다. 막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가 주주분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팩트는 상장 폐지가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일단 유지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한 2, 3개월 후면은 2, 3개월 빠르면 2, 3개월 정도였고 뭐 늦으면 1년까지도 가는 결과가 있기도 한데 지금은 상패 간소화 정책이 금융당국의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요 2, 3개월 내에 또는 좀 더 빠르게 상패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일단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각이냐 요민이냐 결정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하튼 이화그룹 자체의 의지입니다. 매각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매각을 하려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영진 물갈이를 하려면 제대로 물갈이를 하든가 이런 의지가 일단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연대 있죠. 주주연대에서 김현 소액주주연대 대표 이번에 또 동영상을 한 하루 이틀 전에 또 찍으신 게 있어요. 네, 찍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거였어. 이화그룹 3사 뭐 가처분 신청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뭐 내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 지난 일요일 날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처분 신청은 결국 월요일에 이루어진 거죠. 제가 이미 미리 예고를 며칠 전부터 했듯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김현 소액주주연대 대표의 동영상 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캡처를 해 왔는데, 여기 보셨다시피 김현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회사에 가처분 신청 준비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뭐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회사에서는 사실 의지가 좀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 가처분 신청을 과연 낼까 싶었는데, 그래도 사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네요. 뭐 소액주주연대 김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한 건지, 아니면 사측에서 자의로 가처분 신청을 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액주주연대 대표 동영상의 내용도 지금 현재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리매매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지금 현재 여하튼 상장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정리매매권 말씀은 지금 드리는 것은 의미가 좀 없어 보이고요. 여하튼 요 상장 유지가 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 새로운 정보가 여하튼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매각건이나 경영진 물갈이,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거고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재료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번호로 EID 또는 이화전기, 이트론, EQ셀이면 EQ셀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정보 꼭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레그램 방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야 유용하죠. 입장이라고 문자를 꼭 주시면 지금 이후의 후속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꼭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실적주,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하셔서 이화그룹에서의 손실을 꼭 만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 잘 아시죠?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앞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